안녕하세요. 네. 조금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11시네요, 벌써. 그,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걱정을 해요.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다고. 예보도 그렇고요. 이번 여름은 특별히 좀 조심하셔서, 이렇게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뭐, 뉴스 보니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도 한다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가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지난주에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그 제품을 드시는 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그분이 다발성 골수암인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제품을 드시는 중이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이 골수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골수암이란 혈액암. 이분은 원래 한국에서는요, 이 암 환자들에게 어떤 표적 치료라든가 이런 치료를 보험으로 일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분은 70세가 넘어서 한국에서는 70세가 넘으면 골수암 환자인 경우에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고 별로 돈은 많이 쓰고 고치지 못한다고 보험회사에서 적용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주일에 400만 원씩 들어가는 표적 치료를 16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명기천을 복용을 하시게 됐는데, 명기천을 한 4개월 복용하고요. 병원의 담당 의사한테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까 병원 의사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잘했느냐고, 골수암이 괜찮아졌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해봤는데요. 피검사를 했더니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당신은 이제 치료는 필요 없고 1년에 한 차례 와서 검사 한번 받아보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좀 한 10시 좀 넘어서 10시 반, 11시경에 오셨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받고 다발성 혈액암이니까 이제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표적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다고, 너무 좋아서 한 걸음에 우리 사무실에 쫓아오셨어요.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옆에는 또 남편이 또 같이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발성 골수암이 굉장히 좋아져서 병원에서는 표적 치료나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1년에 한 차례 오면 되겠다고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골수암이 왜 오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골수암은 이 골수암이라는 거는 혈액암이라는 거는 혈액은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지 않습니까? 백혈구가 있어요. 이 백혈구에 이게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비정상적으로 활동성이 세지면, 그러면 혈액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이 백혈구가 너무 요란하게 비정상적으로 세지면 류마티스가 오거든요. 네, 류마티스가 옵니다. 미친 거죠.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피가. 그러면 류마티스가 옵니다. 근데
너무 힘이 없으면 그래도 병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왜 그 백혈구는 과립구, 임파구로 돼 있는데 이 과립구, 임파구의 수치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과립구, 임파구가 제멋대로 막 과립구가 한 60 정도면 임파구가 한 40 정도 돼야 되거든요, 보통. 근데 과립구가 쭉 올라가면 80으로 올라가면 임파구는 또 20으로 쭉 내려가고요. 임파구가 80이 되면 과립구는 20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몸에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혈액암도 보통은 이게 안 맞을 때,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혈액암은 그 과립구가 과립 임파구가 좀 많이 떨어질 때, 그리고 이제 백혈구 수치가 푹 떨어질 때, 그럴 때 이제 혈액암이 좀 많이 옵니다. 이 암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암은 혹입니다. 혹. 그러니까 혈액암이라는 건 이 혈관 내지는 피에 비정상적으로 혹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발성이니까 그런 증상이 여기저기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명상을 입힙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을요, 몇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일단 대전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혈액암은 원인이 딱 1 더하기 1은 20으로 나와 있는 답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이 될 수 있는 걸 몇 가지 추정하는데 그 유전적으로 약해진 것, 이를테면 유전적으로 피가 힘이 없는 것, 뭐 이런 거를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얘기가 방사선 치료, 또 항암제 투여, 또 약물 중독, 이것이 혈액을 망가뜨려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 거죠. 연세 드신 분에게 필요 이상으로 MRI 찍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제 치료를 하면 오히려 노인들에게도 더 어려움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도 그런데 일종으로 나올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약하니까 그런 치료들이 도구로 쌓이는 거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혈액암은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혈액암하고 또 사촌지간이 있죠. 골수암 들어보셨죠? 골수암. 골수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시죠? 골수는 뼛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골수가 가득한 음식,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이렇게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뼛속에 하얗게 마치 줄처럼 거기 이렇게 깊이 박혀 있죠. 그래서 그걸 보통 골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름덩어리 돼 있어요. 네. 그쪽에도 암이 발생됩니다. 그 골수암이 발생되면요, 혈액암하고 골수암하고는 좀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골수암도요, 원인이 유전적인 거, 그리고 또 방사선, 항암, 약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면역기에 영향을 미쳐서 피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골수암도 굉장히 고치기가 난해한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수치가 좋아져서 골수암에서 혈액암에서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많이 벗어났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병원 그 수치로도 나옵니다. 혈액 수치로. 이분이 병원에서 혈액 수치를 받아보니까 백혈구가 정상이 되었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봤죠. 피검사 해봤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됐냐고. 정상이 됐다고. 예, 정상이 됐다는 얘기는 혈액이 건강해졌다는 얘기고, 이 혈액의 백혈구가 이제 면역력을 회복했다는 얘기죠.